네, 이번에는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 어떤 지도 교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같이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 생활에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 논문을 지도해 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번 지도 교수가 정해지면 중간에 그 지도 교수를 바꾸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사실 입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들어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게 한 번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석사는 2년, 박사는 5년 이상 관계가 지속이 되죠. 근데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초반에 지도교수님 스타일이나 어떤 지도 분야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교수를 바꾼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기분 나빠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더 적합한 교수를 찾아가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맞을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지금 이제 이미 지도 교수님을 정한 거죠. 정해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저 지금 지도 교수님을 좀 바꿔도 될까요? 다른 교수님 다른 과에 어떤 교수님 더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도 될까요? 하는 순간 말은 안 해도 이 괘씸한 놈으로 굉장히 찍혀서 대부분 지도교수하고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예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도교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한 가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 과에 보통 교수님들이 한 10명, 10분 정도 되신다고 보면 그분들이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한 3분, 3분, 3분 이렇게 뭐 관계가 좀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교수 간의 사이가 또 나빠지게 되는 계기가 기폭제가 되는 게 바로 또 지도학생 논문 프로포절 때야. 왜냐면 또 지도학생을 뭔가 좀 잘 지도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교수가 혹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교수님이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하면 일단 뭐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또 그 학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 상대방 지식을 존중해주고 의견을 사실 교환하고 뭐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일단 비판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또 반박할 논리를 찾게 되고 하게 되는데, 뭐 다들 뭐 교수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자존심도 일단 강하시고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사실 더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 5년을 한다고 하면 동일한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계속 배운다고 하면 그 관계란 것이 박사 초반하고 박사 후반하고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보통 초반이 밀월 관계라고 하면 후반에는 원수처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초반에는 교수와 학생 간의 어떤 지식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지식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크다면 클수록 이제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배울 게 많은 거죠. 내가 아는 게 없고 교수님이 그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대칭성이 크다고 하면 학생은 좋은 겁니다. 또 교수 입장에서도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뭐 가르쳐 주는 대신 조교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참여시키면 이게 상호 좀 도움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초반이 그렇다는 거죠. 뭐 학생도 고분고분하고,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뭐 점점 이렇게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컸던 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격차가. 이제 학생이 말하자면 교수한테 이제 많이 배워서 교수가 하는 말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 뭔가 배우는 건 자꾸 줄어들고 어떤 욕구는 점점 커지게 돼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더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교수 입장에서도 이제 학생이 점점 노하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일을 시켜 놓으면 초보자들한테 한 3, 4명 3명이 할 일을 이제 얘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 시키기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또 아직 그 박사가 되기엔 좀 약간 부족해 보여요. 항상 이제 약간 어려 보이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시키고 싶지 않은 천덕꾸러기처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학생은 이제 나도 이제 곧 박사를 받아서 빨리 좋은 데 취업하고 싶고 뭔가 가정도 꾸리고 싶고 나이가 이제 약간 좀 많이 먹은 경우가 많잖아요. 박사 과정이. 뭐 나도 교수가 되고 싶고 논문도 뭐 어디 싣고 싶고 한데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 시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들은 학생이 졸업한 후에 나중에 교수님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동료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좋게 만났는데 왜 나쁘게 이렇게 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차피 영원히 내 학생일 수는 없거든요. 학생은 교수의 이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 정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놓아주고 길을 이렇게 잘 터주는 게 서로 이익이거든요. 뭐 전에는 제가 학생 입장에서 좀 조언을 많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체제 뭐 수능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돼서 물론 이제 학생이 뭔가 뭐 저항하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 나이 때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뭐 우연히 뭐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교수가 되신다면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시더라도 그 학생들의 길을 좀 터주면서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나중에 학생과도 좋은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